김민재가 수미를 띄워도 충분한 이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장면이죠. 왜 수미를 띄워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압박을 나옵니다. 돌게 되고 김민재가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스가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후이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김민재 올 워칭하는 게 아니죠. 후이 자리로 다시 내려가 줍니다. 여기서 쭉 수미로서 따라갔다가 빙그를 돌아서 요 자리까지 왔는데 후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혀주니까 요 패스 들어가는 거를 따라와 주면서 막아주는 김민재. 수비형 미드필더가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도 사실상 잘해주고 있다라는 거. 요런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김민재가 국대에서 수미를 띄면 김민재가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UEFA B 코치와 함께하는 경기 전술 분석, 감독 분석, 선수 분석. 김민재 할 거야 이제. 여기서 김민재가 안기샤를 보고 요 오른발 패스로 넣어주는 장면들이 굉장히 자주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김민재가 앞으로도 계속 왼쪽을 뛰었으면 좋겠어요. 오른쪽에서는 요런 패스를 넣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반대발 잡이기 때문에 이 볼을 넣기가 쉬운 거여서 저는 요 볼을 넣는 것 때문에 김민재가 이쪽을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기가 막힌 패스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도 좋은 점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공을 줘라 라고 할 때 어떻게 줄까요? 헤딩으로 줘요. 머리에다가 줘서 헤딩 싸움을 시키는데 김민재는 진짜 똑똑한 게 이게 쓱 높게 올라갔다가 딱 안기샤 무릎 혹은 가슴 요 발 쪽에 떨어지게 공을 쳐줘요. 요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대가 요 공을 따기가 어려워. 5대5 싸움을 붙이는 게 아니라 약간 7대3 싸움을 만들어줘. 그래서 요거를 안기샤가 요렇게 돌려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안기샤가 돌려치면 예를 들어 파들이나 오시멘이나 얘네들이 이제 딱 내려오면서 여기서 이제 전술이 뭐냐면 흐비차라든가 로사노라든가 폴리타노가 뛰면은 요걸 이렇게 돌려쳐주는 축구. 이게 나폴리 축구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기가 막힌다. 김민재 왼쪽 센터백을 뜯기는 장점이 바로 요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프리킥 전술이 나오는데 왼쪽에서 후이가 공을 차는 모습이 나오고 김민재의 이제 아이솔레이션을 주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면서 키가 크고 아무래도 헤딩력이 좋으니까 이 반대편에서 떨궈주는 역할을 만들게 하려고 김민재를 여기다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크로스가 쫙 올라가게 되고 공이 흘러서 김민재에게 공이 떨어졌는데 대부분 여기서 중앙 수비수들이 공을 잡으면 아니면 공격수가 잡아도 요게 왼발로 바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김민재가 뭘 하냐면 백패스를 놔요. 백패스를 놓고 사실상 중앙 수비수라고 믿겨지지 않는 장면 중 하나가 뭐냐면 요 패스를 놓고 오프사이드 라인 때문에 걸린다라는 거. 난 요게 너무 좋아. 그리고 나서 볼이 안기샤한테 들어갔는데 여기서 김민재는 사실상 이렇게 벌리면서 이 공을 분명히 발로 받고 싶었을 거야. 근데 안기샤가 뭐 하냐면 김민재를 출발시킵니다. 이게 뭐야? 안기샤는 김민재를 믿는다는 거야. 요거를 공간 안에 차줘도 김민재가 뛰어들어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믿고 돌고 나오고 있는 김민재한테 안기샤가 강제적으로 뛰게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김민재가 받으러 나오는 것도 좋고 벌려주는 것도 수비수라고 보기 힘든 움직임을 가지고 가는데 요 볼을 순간적으로 넣어주는데 이거를 다시 반응해서 뛰는데도 요 공을 김민재가 잡았다는 게 전 좀 소름이에요. 그래가지고 김민재가 이거를 심지어 공격수다운 무슨 오른쪽 풀백 뛰는 선수 같이 바로 크로스를 올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크로스가 올라가는 거를 바로 주장이 헤딩을 넣으면서 김민재의 2호 어시스트. 김민재의 2호 어시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에서도 김민재가 이제 또 이렇게 딸려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길이 열리고 이 선수가 침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민재가 나오다가 말고 또다시 방향을 바꾸는데 김민재의 진짜 큰 장점이 스피드라는 이유와 반응 속도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패스가 지금 이 상황이면 김민재가 이걸 따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돼. 김민재가 요 패스를 따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얘는 벌써 스타트를 했고 김민재는 나가다가 돌아서잖아. 근데 이거를 김민재가 커팅한다는 거야. 스피드가 진짜 말이 안 된다. 믿기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크로스가 올라오고 경합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서 이제 뒤로 가는 장면이 나와요. 튕겨 나오고 김민재가 결국 내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걸 김민재한테 주는 거야. 근데 사실 여기서 이걸 주면 안 되고 대부분의 감독들 이런 걸 다시 붙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선수들이 김민재를 얼마나 믿는지를 볼 수 있는 게 이 내려가고 있는 김민재한테 이걸 넣어주는 거야. 근데 이걸 내려주는데 김민재가 뭐 하냐면 이거를 몸을 열면서 왼발 논스톱을 주더라고요. 와, 저 이거 보고 좀 소름 돋았어요, 솔직히. 다른 장면들은 지금까지 보던 장면이어서 그냥 그러려니 해요, 이제는. 지금까지 항상 보던 장면들이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여기서 내리다가 몸을 열어서 왼발로 논스톱 주는 거 보고 전 좀 소름이 돋았고 이렇게 하고 나서
다시 리턴 패스를 받았는데 이번엔 또 오른발로 여는 걸 보고 야, 수미 뛰어도 된다. 진짜 수비형 미드필더 뛰어야 된다. 김민재는 국대에서 수미를 뛰어야만 한다. 이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그 확신을 이번 경기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치고 나가서 공 소유해주는 김민재. 이 장면이죠. 왜 수미를 뛰어도 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압박을 나옵니다. 돌게 되고 김민재가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패스가 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후이가 안으로 들어가는데 김민재 올 워칭하는 게 아니죠. 후이 자리로 다시 내려가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수미로서 따라갔다가 빙그를 돌아서 요 자리까지 왔는데 후이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서 좁혀주니까 요 패스 들어가는 거를 따라와 주면서 막아주는 김민재. 수비형 미드필더가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도 사실상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진짜 김민재가 국대에서 수미를 뛰면 김민재가 정말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라스트 미닛 클리어링 같은 걸 정확하게 해주고 있는 김민재를 볼 수가 있고 또다시 흐비차가 헤딩 싸움 하는데 또다시 공 떨어진 거를 정확하게 로보트카한테 헤딩으로 연결해주는 장면. 진짜 세트피스라든가 이런 크로스를 수비해야 되는 장면, 이런 장면 때 김민재는 믿기지가 않을 정도다.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는 사실상 크게 김민재에 대해서 말을 할 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장면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니라 김민재가 수미를 띄워도 충분한 이유,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번 경기 장면을 좀 보여드린 거고요. 김민재가 수미를 뛰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크로스 장면 아니면 압박 나갔다가 풀백이라든가 중앙 수비수가 비어있을 때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장면, 그 다음에 공이 압박이 타이트한 상황에 들어와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열면서 충분히 조율적인 국면도 가져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미드필드 지역에서 패스 혹은 공격수를 보면서 뿌려주는 패스나 이런 것도 충분히 좋고, 이런 부분이 저는 김민재의 수미론 충분히 가능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수미에서 미친 듯이 뛰어나가면서 공격 가담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에서 저 정도로 수비형 미드필더가 가담할 수 있는 신체 조건의 능력을 갖췄던 수비형 미드필더가 없거든요. 정우영 선수 현재 뛰고 있고, 손준호 선수 뛰고 있고, 기성용 선수 있었고,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저 스피드에 저 파워에 저 체격을 가지고 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김민재의 수미가 굉장히 매력적이게 느껴집니다. 여기까지가 김민재였습니다, 여러분들.